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니플 코인 정말 많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의 진입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자금을 털고 있다. 왜? 못 올라가는 부분을 막고 다시 떨구게 만들고 계속적인 횡보 라인을 만들게 되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안 오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재가 아니다. 호재가 현실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죠. 이 부분들을 누가 이용합니까? 바로 세력.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자,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횡보 라인을 긋게 만든다. 개인들은 매도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비트코인 ETF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제가 이 부분 많이 보여드렸는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말 그대로 펀드죠. 최근에 이 XRP에 대해서도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서 XRP ETF 나오기 전에 고래들은 왜 이렇게 흔들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굉장한 호재성 이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의 노림수를 가져간다.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로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는 과정이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는 거. 여기서 말한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라인을 만들고 그때 그들은 매수한다라는 거. 바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고래 세력이라는 이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말 지긋지긋한 흐름이죠. 2,500원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놨는데 조만간 3,250원 뚫고 올라가는 거 봤더니 다시 또 3,00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니까 정말 지긋지긋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 통화 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발표가 났는데 SEC 위원장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했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취임해서 이제는 IPO 그리고 말씀드렸던 니플의 ETF에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 자, 지긋지긋하지만 이 관세라는 부분은 어떤 효과를 갖고 옵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곧 기준금리가 고금리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까지도 압박하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우리는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SEC의 수장이 드디어 바뀌었다. 자, 폴 애킨스의 체제로 가면서 암호화폐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까? 자, 그만큼 SEC라는 존재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XRP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년 넘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에야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 여기 라인 보이시죠? 자, 이 박스권 라인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2021년도에 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등명되면서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4년간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11월 달, 24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겠다 당선이 되면서 시장은 급반등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오고 있는 시간이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3개월 동안의 거래대금 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 말인즉슨 올릴 때의 거래대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니플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확실한 저점 라인에서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조금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4년 동안 SEC 이 위원장 요놈 때문에 니플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3,000원대 위에 있죠. 물론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 지금 니플 코인도 그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니플 코인 갖고 있는 이제부터의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EC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뭐가 따라올까? 바로 ETF죠. 자, 폴 애킨스는 뭐라고 합니까?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자, 엄청나죠? 가상자산 시장을 그렇게나 압박했던 SEC였는데 의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암호화폐 ETF에 검토되는 시장, 해당되는 ETF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시장을 만들겠다.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확실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떨어지고 이렇게나 횡보라인 가져오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 자체가 대외적인 이벤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모멘텀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 또한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SEC와의 이 기나긴 악연을 끊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XRP 코인은 폭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면 3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14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엄청난 상승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모멘텀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거. 물론 14달러를 간다, 30달러를 넘게 간다, 50달러 갈 것이다. 자, 말은 참 많죠. 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재무부, 이게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에서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대표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우린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이게
강력한 전략이죠. 암호화폐 전략. 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달러와 똑같은 힘을 갖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 이 비축하는 부분에 니플 또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이게 지난 3월 때 나왔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 때문인지는 다들 아시죠? SEC 웹사이트에 나왔던 제안서가 등장하면서 니플 또한 니플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 판결 결과 지난 1차 판결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벌금이 나왔죠. 벌금이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는데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벌금 나온 거 좋죠. 근데 이 벌금을 어떻게 XRP로 내릴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지만 이 니플 또한 비축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니플도 이제는 전략자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SEC와 미국 정부에 니플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현재 미국이란 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중에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많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XRP가 CBDC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이제는 RWA 실물 연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도 니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 기관들은 니플을 이미 투자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가면서까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확실한 작용을 했던 부분은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 서명에 니플이 주목받고 있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 앞으로 XRP 코인은 이 스터디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 자금력의 기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도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같이 접목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니플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월봉상 보면 이제 상승이 끝났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어때요?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3,000원 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N자형 패턴으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맞게 거래대금도 오히려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올릴 때의 고래들은 전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XRP 코인을 누군가는 비중을 조금씩 모으고 있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매집을 기관들, 이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려요. 자전거래가 뭐죠? 위에는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는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온 물량 재매수하고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온 물량 재매수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고래들한테 그대로 흡수당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해당되는 부분에 자료를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RW 얘기도 해야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XRP 코인, 니플은 미국의 국채의 거래를 지원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국채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거래를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국채를 가지고 최근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RWA, 실물 연계 자산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니플이 실물 연계 자산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채권 RWA는 100억 달러의 시장가를 돌파를 했고 미국 국채에 기반한 토큰에 자금이 계속적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기관들의 자금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쏠려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바로 RWA. RWA는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토큰화한 겁니다. 가상자산화 시킨 거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성이 확보된다. 근데 그 중심에는 XRP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니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이 커스터디 시장까지도 접목하고 있죠. 이 커스터디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커스터디는 은행과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리고 나중에는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근데 이 커스터디가 수탁 사업이라고 했죠. 니플의 수탁 사업의 핵심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건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기관과 기업들에 더욱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이 현재 금융시장 이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XRP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 물론 니플 코인이 일봉으로 보면 너무 지긋지긋하게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고래들은 계속적인 그들의 비중을 추구하고 있는 관점으로 가져간다. 나간다면 우리 또한 이 기회를 잡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